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송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노무 관련 교육에 이어 기업에 필요한 세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세무법인 이세용 대표 세무사님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 주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무사님 바로 그럼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사업자 등록부터 매출자 매입자의 매출 매입 관리, 그리고 직원 고용했을 때 원천징수 신고라든지 사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시면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등록을 사업자 등록이라 말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 하실지 법인 사업자로 하실지 결정을 먼저 하시고, 그에 따라서 등록할 때 필요 서류들이 좀 나뉘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표자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고 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신고증, 허가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조금 서류가 많은데 대표자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신고증, 허가증, 그리고 법인이 설립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정관, 주주 명부 등을 첨부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하여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전국 어느 세무서 편하신 데 가셔서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신청 당일날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등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과세사업자로 하실지 면세사업자로 하실지 결정이 되는데,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를 말하므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면세대상 물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이는 말 그대로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임의로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품목을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가세자는 연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 간이가세자 외의 자들을 말하고요. 근데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율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이가세자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적으로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세금 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급해야 된다면 간이가세자로 적용을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시설장치를 구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주고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안 되므로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하게 될 건데, 그 신고 기간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 7월부터 12월에 대해서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1년치 총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4월부터 6월에 확정신고, 7월부터 9월에 또 예정신고, 10월부터 12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1년치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매출을 하고 매입을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 세금을 확정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매출과 매입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그 자료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매출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라는 발급을 통해서 나라에다 그 매출을 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거래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세금 계산서 혹은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신다라고 보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추후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측면이라든지 크게는 세무조사의 위험에서도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때에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세금 계산을 발급해야 되고, 용역의 공급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예로 들면 이 강의가 끝나는 때에 완료되는 때에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예를 들어서 그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백 건의 매출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매번 발급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법에서는 특례로 그 한 달간의 거래에 대해서 한 달간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도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제재사항으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 가액의 1%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 공급 가액의 2%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공급 가액은 물품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물품 가액이 1,000만 원이면 지연발급 가산세는 1% 10만 원, 미발급 가산세는 2% 2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과 똑같이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전표로 그 매입을 증빙하게 될 건데요. 발급받는 시기는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1개월간의 거래를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면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봐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부분은 매출자와 매입자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매출자는 지연 발급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가 있는 반면 매입자는 지연 수치 가산세만 있습니다.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지연 수치 가산세 0.5%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연 수치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 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그 가산세는 공급 가액의 0.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수치 가산세가 아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좀 큰 제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거래한 거에 대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실무적으로 원칙적인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야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미발급 가산세 2%만 부과를 받으면 되지만, 매입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되는 큰 제재사항이 있으니까 최대한 매출자와 합의를 봐서 혹은 대가를 최대한 빨리 지급함으로 인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자가 만약 간이 가세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단순히 그냥 계약서랑 대금 이체 내역이나 그런 증빙 서류들로 증빙하여서 경비 처리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